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고의 하이엔드 오디오 입문용 제품이나 매칭은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매칭일까? 뭔가 제품을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컨대 영화로 예를 들자라면은 우리가 영화를 추천할 때 뭔가 정말 감동적인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데 영화를 영화관 가서 보는 비용은 사실상 어디 삼류 감독이 만든 영화가 됐든지 삼류 제작사가 만든 영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최고의 감독이 만든 영화가 됐든지 비용이 동일하죠. 사실상 어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비용을 훨씬 더 몇 배 더 비싼 가격에 받고 하이엔드급 영화 비용을 받고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추천을 할 때 기왕이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예컨대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든지 자신 있게 부담 없이 추천을 할 수가 있죠. 영화의 질과 영화의 감동과 영화의 뭐 품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껏 추천을 동일한 동등한 기준 내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품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추천을 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의 경우에 3, 4인 가정의 가장이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동차를 고른다. 그러면은 예컨대 어떤 차량이 추천이 많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랜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럭셔리한 브랜드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럼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정도가 추천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혹자가 나타나면서 비분 관계를 하면서 아니 왜 그 돈을 주고 현대차 같은 똥차를 사냐. 갑자기 그 추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아니 좋은 차를 추천을 해야지 왜 그런 차를 추천을 하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좋은 차라면은 벤츠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를 추천을 해야지 왜 현대차를 추천을 하고 있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뭔가 의도가 있는 사람이네. 현대차 영업직원이에요? 현대차 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현대차를 추천을 해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분 관계를 하면서 비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의 가격 대비 품질이나 이런 비교에 대해서 아직 좀 문외한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저분 뭔가 제품을 추천하는 이 느낌 진짜 품질 오로지 품질만을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벤츠나 포르쉐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워딩이라든지 이런 이 강력한 느낌 이 느낌 자체가 난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의 이러한 태도 정말 가격을 떠나서 정말 품질만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추천하는 저런 의식 자체가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끌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격 내에서 합리적인 제품을 추천을 하려고 해서 현대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추천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저 사람은 진짜 뭔가 품질을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한 제품을 추천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고 갑자기 그 상황에서 포르쉐를 추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뭔가 현자 같은 느낌 진정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품질에 대해서 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호도가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뭐 포르쉐 그 상황에서 포르쉐 추천한 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포르쉐 좋은 차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로망 같은 브랜드고 나중에 내가 뭐 돈 모아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자리 잡고 나서 포르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산이 5천만 원인 3, 4인 가정의 가장에게 포르쉐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거는 마치 꿈과 같은 일이죠. 꿈이라는 게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이야기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이 5천만 원인 사람에게 계속 5천만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자동차는 완전히 똥차 취급을 하면서 당신의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차량들은 완전히 똥차 취급을 하면서 무조건 포르쉐만 추천을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 추천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추천입니까? 비현실적인 추천이잖아요. 불가능한 추천이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추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분께서 실행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라고 추천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자면은 그 추천을 받고자 하는 분을 조롱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가격대에서 좋은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추천하시는 분이, 예컨대 포르쉐를 추천하는 사람이 그러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거나 내가 포르쉐를 알고 있는데 잘난 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포르쉐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중받기를 원해서 계속 그 제품만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자동차의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대중적인 일반적인 익숙한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유독 이상하게 오디오 쪽으로만 오게 되면은 그런 가격 대비 품질, 가격 예산 내에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무시가 되면서 그런 실수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내 시장에서 하이엔드 입문 기기는 저희 플레인지 채널이 가장 많이 어필을 해왔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오랜 하이파이 마니아 생활을 해왔고 하이파이 오디오 기기를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품 리뷰 테스트 하는 거에도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엔드 입문 단계에서 예컨대 프리앰프라든지 파워앰프 분리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타 채널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아예 비싸면은 초고가로 초하이엔드급으로 비싸지면은 다루는 채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이엔드 입문 단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엔드 입문 단계라면은 대략적으로 앰프 가격이 1,000만 원 내외, 1,000만 원에서 비싸면은 2,000만 원 미만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워앰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그리고 일렉트로 컴퍼니라든지 대표적으로 1,0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프리파워 앰프, 프리앰프나 파워앰프에 대해서 정말 그 집요하게 다뤘죠. 이런 가성비의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 심지어는 일렉트로 컴퍼니나 마크 레빈슨 파워앰프에 프리앰프 후보가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직결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1,000만 원 초반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소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격대의 하이엔드급 앰프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어필을 계속 해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오디오 하이엔드 입문 가격대의 시장을 분석을 하기로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스피커나 앰프를 이용을 해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처음 입문용으로 구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이 저는 대표적으로 2,000만 원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예산을 그나마 조금 더 적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좀 더 여유롭게 예산을 배분하시는 분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넉넉 잡고 러프하게 2,000만 원 내외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오디오 시스템의 기준은 아무래도 앰프보다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를 하이엔드급으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브랜드가 핵심이 되겠죠. 스피커를 예컨대 포칼, B&W, 뭐 단노이, 뭐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인 오디오, 파인 오디오, 뭐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뭐 베리티 오디오, 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런 브랜드들 중에서 하이엔드 메인 스피커를 결정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진정한 하이엔드 사운드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앰프와 소스 기기가 적절하게 잘 매칭이 이루어져야죠. 그냥 볼륨을 넣었을 때 소리만 난다라고 해서 그게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오디오 리뷰어가 됐든 오디오 평론가가 됐든 오디오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소리만 난다라고 해서 예 괜찮습니다 하면서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감상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매칭해도 하이엔드 사운드 맞습니다. 음질 좋아요. 무턱대고 그런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남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먼저 하이엔드급 스피커로 메인 스피커가 결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스피커를 최소한 제 개인적인 방식으로 최소한 85점 이상은 권장 90점이긴 합니다만은 85점 이상은 확보가 되게끔 보장이 되게끔 하는 앰프와 소스 기기를 매칭을 했을 때 2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가 2천만 원 내외로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 이거예요. 고급 시스템을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가려면 또 한없이 올라가고요. 포기를 하고 낮추려면 또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일단은 스피커잖아요. 스피커를 하이엔드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하이엔드가 별거냐, 내가 마음에 들면 하이엔드지, 하이엔드는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면 그게 최고이긴 해요. 그런데 엄연히 그레이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돈 주고 소비하는 제품이라는 것은 엄연히 가격 대비 그레이드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오디오 제품 제작사의 플래그십 라인업이거나 아니면은 초 하이엔드급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작사의 경우에는 좀 더 아래급까지도 하이엔드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그 규칙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포칼, B&W, 파이노 오디오, 다이노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탄노이, 그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브랜드들은 훨씬 더 비싸요. 다른 브랜드들은 스피커 가격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입문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유명한 브랜드들에서 하이엔드급으로 내가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피커 가격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렴해도 1,000만 원 가량, 그리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금방 2천만 원 가까운 가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품을 구매하실 때와 세트로 구매하실 때, 세트로 묶어서 구매를 하실 때 좀 더 할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구성을 해서 2천만 원 미만에 구성할 수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과연 있느냐? 무조건 아유 포르쉐가 짱이죠. 아유 그 가격이면 그 돈씨 하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추천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좋은 제품 구매하시려면 아우 골드문트 모노블럭 파워앰프 구매하셔야죠. 아우 진짜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좋은 제품 구매하시려면 맥킨토시 구매를 하셔야죠. 맥킨토시를 대표하는 인티앰프 MA12000이 앰프 가격만 2천만 원이 넘어요. 물론 1,000만 원, 2천만 원도 절대로 저렴한 비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이엔드급 시스템으로 만듦새가 됐든지 브랜드가 됐든지 하이엔드급 시스템으로 정말 만족도 있는 음질을 듣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진짜 제대로 된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냐, 그러면서도 하이엔드적인 사운드 구현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에 예컨대 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꾸미고 싶어요 해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로망이었던 맥킨토시 앰프, 맥킨토시를 대표하는 앰프로 구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구동력도 좋으면서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제대로 이렇게 음질을 구현을 시켜줄 수 있는 앰프라면은 MA12000 앰프 가격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스피커까지 매칭을 하고 그러면은 3천만 원 그냥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고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포칼 스피커의 경우도 포칼 소프라 3 단품 가격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스피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따로따로 단품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당연히 매칭 가격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세트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현실적으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매칭을 어떻게 잘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원래 가격은 훨씬 더 비싼 제품이었지만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축이 가능한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합리적인 제품,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조건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러한 논제로 고민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제품들이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스피커가 대략적으로 포칼, B&W, 파이노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먼저 결정을 하셨을 때 스피커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1,000만 원 후반에서 아니면은 좀 넉넉하게 2천만 원 초반에서 그 스피커를 85
85점에서 90점 가량 음질을 내줄 수 있는 앰프와 소스기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은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앰프를 아예 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추천을 할 때는 중고 제품을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매칭하시는 오디오 마니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존의 오디오 마니아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제품들, 신품이 아니더라도 중고 제품으로라도 이렇게 매칭을 잘 해서 잘 쓰십니다만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제품의 추천이라는 것은 신품 구매자를 상대로 기준을 잡아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죠. 신품 구매자가 있어야만 신품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신품 시장이 굴러가야 되고, 신품 소비자가 있어줘야만 중고 장터에도 좀 더 저렴한 금액의 중고 매물이 수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품 구매자분들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제품을 구매하시는 신품 구매자분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쓰십니다만은, 그렇게 고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디오에 대해서 당장에 굉장히 잘 아시면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그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요.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들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스피커와 앰프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 도대체 그러면은 앰프와 소스 기기는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러면 앰프는 한 대로 끝내면 안 되느냐? 앰프도 뭐 인티 앰프하고 플레이어하고 분리를 해야 되느냐? 앰프도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하고 소스 기기까지 분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분명히 1000만 원 미만의 하이엔드급 인티 앰프들도 없지는 않죠. 뭐 찾아보면은 아예 없지는 않죠. 뭐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대 신품 구매자분들의 경우에는 앰프하고 소스 기기를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하지를 않으세요. 이건 마치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유명한 두 레스토랑에서 한 레스토랑에서는 주 재료를 만들고, 주 메뉴의 주 재료를 만들고, 다른 레스토랑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레스토랑끼리 한쪽에서는 주 재료, 주 메뉴를 만들고, 다른 레스토랑에서 거기에 얹혀질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매칭을 하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재료를 만드는 레스토랑이 거기에 어울리는 소스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한 회사에서, 한 레스토랑,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그 매칭에 대한 변수가 적을 뿐더러 매칭이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마니아 분들이나 오디오 동호회 분들의 경우에는 앰프 쪽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의 앰프를 선택을 하고, 소스기기 플레이어 쪽도 유명한 브랜드의 소스기기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면은 각자 유명하고 평판이 높고 평가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아무리 유명한 앰프 회사와 아무리 유명한 소스기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잘 맞는지 어쩐지는 이거는 별개예요. 이야기가 좀 길게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요,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의 매칭을 해서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을 원활하게 구동을 하면서 앰프부뿐만이 아니라 플레이, 소스기기 부분까지, 일종의 이제 디지털, 요즘은 이제 무선 방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죠. 무선 플레이 방식에서부터 DAC 부분에서부터 DA 컨버팅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부분까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한 회사에서, 정말 믿을만한 한 회사에서 완벽하게 제작을 해놓은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라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별로 없죠. 사실상 거의 없죠. 하이엔드급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1000만 원대 저렴하게는 1000만 원대에서 비싸기로는 3000만 원대까지도, 3-4천만 원대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서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구동력과 음질을 확보를 해준, 보장을 해준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 그러면서도 하이엔드급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2천만 원 내외에서 최종 가격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되는 그런 올인원 앰프가 과연 뭐가 있느냐.
그거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를 추천할 수 있느냐, 그런 제품과 매칭을 해서 하이엔드급 스피커와 매칭을 해서 가격은 2천만 원 내외, 1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초반으로 가격을 최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검증을 하면서 추천했었던 채널이 바로 저희 플레인지 채널이에요. 5주 가면은 파워앰프에다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프리앰프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매칭을 하면은 1천만 원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인티앰프보다는 구동력이 뛰어나면서 성능이 뛰어나면서 거기에다 스피커만 매칭을 하면은 1천만 원 후반이나 2천만 원 초반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인티앰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인데 그런 어필까지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필한 채널은 거의 저희가 유일해요. 파워앰프 네트워크 플레이어 직결만 강조를 한 게 아니죠. 인티앰프도 여러 가지 강조를 추천을 해왔었고 일렉트로 콤파니에나 마크레빈슨 프리파워 매칭 정석 공식 매칭에 대해서도 어필을 많이 해왔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제품, 브랜드도 신뢰할 만하고 성능에 있어서도 검증이 이루어진 그런 제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대에서 신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프리파워 앰프라든지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파워앰프 직결 매칭을 아무리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도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구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드려도 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과 좀 교류 소통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제품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게 작게나마 좀 인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용하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성이 이루어져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면 뭐합니까?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식을 싫어하시는데,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소비를 안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고 시장에는 공급이 끊기는 거죠. 아무리 오디오 마니아 여러분들께서 그 제품이 중고 장터에 저렴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더라도 중고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새거가 소비가 되질 않았으니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디오 평론도 하고 잡지 평론도 하고 오디오 리뷰 테스트를 한 달이면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할 때였어요.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제 인생 선배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품을 평가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아니 왜 너는 소비자 입장은 고려를 하지 않고 소비자분이 그 제품을, 그 매칭을 사용하고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왜 만족을 하시는 건지 그걸 인정을 하려고 해야지.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하려고 하냐?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네가 좋게 평가하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스타일이나 취향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그 소비자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가 왜 만족을 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지. 왜 너는 네가 오디오 평론가라고 해서, 네가 오디오 리뷰어라고 해서, 네가 오디오 제품을 마니아로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다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그것만 좋다고 하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걸 무시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사실상 실패하는 거죠. 남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초 하이엔드급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모노블럭 파워앰프에다가 프리앰프 따로 사용하고 프리앰프 본체하고 전원부 따로 사용하고 파워 케이블 3개 4개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플레이어도 또 따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의 트렌드는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벌써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정말 믿음직한 올인원 제품 한 대로 끝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비자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이엔드 입문을 파워앰프로 해보자 이 컨텐츠를 누구한테 돈도 안 받고 여러 편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올인원 앰프에 스피커 매칭을 해서 깔끔하게 딱 2개로만 끝내는 그 시스템이 최고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 미만 혹은 2천만 원 내외로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성능을 믿고 보장할 수 있는 하이엔드 올인원 앰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뒤에 보이는 아캄 SA45와 네임 오디오 노바 P 두 대 말고는 올인원 앰프가 없지 않나. 없다. 제가 아직까지 검증하기로는 아예 하이엔드급 하이엔드 스피커에 매칭할 수 있는 올인원 앰프 자체가 없다. 이 두 가지 제품 빼고는요.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찍었죠.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찍었죠. JYK 님하고 우리 이풍현 차장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 추천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네들 판매하는 제품밖에 추천을 안 하는구나.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만 추천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근데 원래가 취지 자체가, 영상을 촬영했었던 목적 자체가 저희 채널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을 추천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초반에 촬영할 때 서론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생략이 되면서 좀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제품들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강하게 설득력 있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실제 사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를 추천을 하더라도, 아무리 파워앰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직결하시는 게 성능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 방문해서 청음하신 분들이 올인원 앰프로 매칭된 음질에 충분히 만족을 하시고요. 음질의 차이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가격은 더 합리적이면서 더 시스템은 심플해지면서 사용 편의성도 뛰어나고 오히려 기능도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말리지 않더라도 실제 소비자분들께서 뭐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2차례, 3차례 방문하셔서 직접 결정하시는 사례들이 압도적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파워 앰프까지 매칭해서 비교를 해드려도 비용은 좀 올라가는데, 굳이 성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프리파워 앰프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구성을 해도 저는 음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면서 심플하면서 다루기 편하고 심지어는 기능까지도 더 많으니까 그분들께서, 그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그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오디오 시장에서 하이엔드 입문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과연 이 두 가지 제품을 빼고 다른 제품으로 구축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해야 하죠. 가능해야 합니다만은 다른 인티앰프에 다른 플레이어를 매칭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제품이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과연 잘 맞는가? 그 부분도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고요. 매칭을 어떻게 또 맞추는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1,000만 원 미만에 믿고 사용할 만한 인티앰프가 요즘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엔드 제작사들이 이제 그 가격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경우의 수 자체가, 추천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희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크레빈슨 인티앰프라든지 최근에 하이엔드급 인티앰프에 저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경우의 수를 계속 꾸준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면은 그 가격대에서 다른 인티앰프도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올인원 제품을 선택하시는 비중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됐어요. 그걸 이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이 뒤에 있는 아캄 제품을 예로 든다라면은, 이 아캄 제품은 블루투스가 스마트폰에서 재생한 블루투스 음악이 수십만 되는 게 아니라 송신까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가 송신이 되는 제품 보셨습니까?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 중에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최신 제품이라는 이야기예요. D랑 라이브 되는 제품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하이엔드급 제품 중에 올인원 한 대로 끝날 수 있는 제품 중에 풀 딜하게 되는 제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왜 올인원이냐? 아유, 성능을 생각하면, 음질을 생각하면 그 가격대 그 가격에서 결국은 비용을 좀 더 몇백만 원 더 보태야 되지만은 아유, 그 가격대면 하이엔드급이면 프리앰프, 프리파워 앰프가 맞죠.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요? 그게 맞나요? 결국은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는데 플레이어를 몇백만 원 주고 또 따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이 적게는 2, 300만 원에서 비싸게로는 한 500만 원까지도 더 비싸지는 거예요.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정말 단언컨대 아캄 SA45에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1000만 원 내외 혹은 1000만 원 중반까지도 일반적인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비교를 해서 분명하게 음질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앰프를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의 명료도, 해상력,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구동을 해주고 조여줌으로 해서 중역대나 중저음역대에서 형성이 되는 이 골격감의 느낌, 조여주는 듯한 느낌, 이 근육질이 이렇게 탄탄한 듯한 느낌, 중저음의 바디감, 밀도감, 단단함, 스피드감 이런 느낌이 있어서는요. 2천만 원 미만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성능, 오디오적인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앰프가 SA45입니다. 아캄 SA45. 오히려 저보다 오디오 평가를 더 많이 하셨던 분도 제 선배 평론가분들 중에 계시겠죠. 오히려 정말 오디오 마니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하시더라도 크게 평가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야만,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 구성을 했을 때 가격대가 저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북실프 스피커로 구축하는 것도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대형급 톨보이형 스피커가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면은 북실프형 스피커 중에 포칼의 경우에는 소프라 원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제작사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다른 제작사의 플래그십 북실프 스피커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라 원으로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칼의 북실프 스피커 중에 디아블로 유토피아 음질 들어보면은 뭐 끝내주죠, 사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타사 제품을 찾는다라면 모니터 오디오의 뭐 PL100 북실프 스피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북실프 스피커로 구축을 했을 때 1000만 원 초반부터 하이엔드급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톨보이형 스피커로 구축을 하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포칼의 소프라 2라든지 이 뒤에 있는 소프라 3라든지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 200, 플래티넘 300, 그리고 나는 좀 더 클래시컬한 이미지의 스피커, 클래시컬한 음질의 스피커가 나는 좀 더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뭐 요즘 뭐 파인 오디오라든지 파인 오디오의 12인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바이벌 오디오의 15인치 아탈란테 7 같은 15인치 모델이라든지 이런 류의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지금 아캄 SA45나 아니면은 네임 노아 P나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한 1,600만 원대에서 비싸더라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2천만 원 초반, 2,200만 원대에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가격으로 그렇게 매칭을 하면은 음질이 좀 별로이지 않을까? 아, 기왕이면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훨씬 더 중량급의 앰프를 따로 쓰는 게 음질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이제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매칭을 하면 가격이 저렴한가요? 이 가격에 매칭이 가능합니까? 가격 더 비싸지죠. 프리파워 매칭으로 하게 되면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죠. 플레이어 따로 매칭을 해야 되죠. 편의성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음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감상을 해보면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음질 차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 매칭이, 이 최신 올인원 앰프들의 매칭이 더 음질이 좋다라고 하시는 실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정말 추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제품이나 매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좋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전문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현대차나 제네시스 구매하시는 소비자 앞에서 아이 포르쉐가 더 좋은데, 아이 포르쉐가 더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포르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포르쉐를 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인 분들에게는 500만 원 내에서 최고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산이 1,500만 원인 분에게는 1,500만 원 내에서 최고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전문적인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산 2천만 원 내외에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매칭을 추천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만은, 아유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품들 많지, 아 그거보다는 다른 제품이 더 낫지, 저희라고 해서 더 나은 제품이 없어서 2천만 원 내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이라는 비용도 적잖이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제가 정말 이 가격대 제품들은 뭐 국내에서 가장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이 뒤에서 소개한 이 두 가지 올인원 앰프를 이용을 해서, 사실 이 두 가지 앰프라면은 저는 뭐 가격 대비 현존 끝판왕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이엔드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칼라 유토피아, 소프라 시리즈를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는 당연히 스칼라 유토피아죠. 스칼라 유토피아까지도 저는 꽤 준수하게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정말 대체가 불가능한 올인원 앰프들이라고 이 두 가지 제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뒤에 있는 이 두 제품, 아캄 SA45와 네임 노바 P를 취급을 하든 취급을 안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제품은 실제로 검증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두 가지 제품 외에도 뭐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아니면 네임 오디오 AB 클래스 방식의 프리파워 앰프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 가격대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소비자분들과 여러 차례 이런 뭐 소통을 해보기로 이 두 가지 제품이 현재로서는 베스트다. 음색적으로는 사용자분들의 취향,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분들의 취향을 고려했을 때는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또 거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거는 차치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네임 오디오 프리파워 앰프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저희는 비슷한 가격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앰프도 추천이 가능합니다만은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이 두 가지 제품이 정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입문 매칭을 했을 때 정말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기기 두 가지 제품이다. 그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비슷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더라고 하더라도 약간만 더 비싸지는 조건 내에서 다른 제품, 다른 매칭을 제안을 해주시면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